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관계에서 너무 마음을 활짝 여는 성향이어서 고민입니다. 이게 이미 아주 가까워진 관계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자주 겪게 되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실제로도 천천히 라는 말을 되새기며 행동해도 항상 저를 너무 오픈해요. 예를 들어 어디로 이사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른 친구들은 수원으로 가, 화성으로 가 이 정도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성 아무개동 무슨 아파트까지 줄줄 말해버리고는 곧 후회합니다. 저는 항상 남이 A를 물어보면 A 플러스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관심사를 주제로 SNS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오랫동안 한 관심사로 피드를 올리다 보니 이걸 통해서 친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금만 더 깊게 지내려고 하거나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저만 저를 내보이고 상대방은 숨기더라고요. 저는 제 단점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익숙하고 관계에 항상 진심이거든요. 저에게 다가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진심이 아니라고 느낄 때마다 서운합니다. SNS로 친해져서 항상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제 고민을 들어주려 하기에 같은 관심사로 계정을 그만두고 싶은 힘든 마음을 장문의 단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분야 인플루언서로서 쓸모가 없어져서 저와 연락을 끊은 걸까? 정보 교환 이상으로 마음을 나눌 매력이 없는 사람일까? 회의감이 들어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SNS에서 저를 응원해주던 사람들의 진심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들게 유지한 계정을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옆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염없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다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면 또 내성적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밝고 명랑한 사람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체감상으로 제가 염세적이고 우울한 시기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거리 조절이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가족하고만 잘 지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남들은 다 잘하는 거리 조절, 이 말씀은 틀렸어요. 이건 누구한테나 어려운 거예요.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덜하고 더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긴 해요. 사연자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주변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정도를 모르고 줄줄 다 말하는데 저 친구는 참 처신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면 그 친구는 또 사연자님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같이 이리저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처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걸 저절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더 예민하게 거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가가기 전에 미리 겁을 내요. 그리고 용기 내서 다가갔다가 선을 살짝 넘었다? 그러면 그걸 느끼고 상처받는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일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받기가 더 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확 선을 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 그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위축돼 있다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또 다가갔다가 상처받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사연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패턴이 외향인에게 많이 보이는 거긴 해요. 사람들이 외향인들이 관계에 대해서 겁이 없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관계에 다가가는 방식하고 상호 관계에 대한 욕구 정도가 다른 거지 똑같이 무섭고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가 관계 거리를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이건 메타인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라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거,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거든요.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하고 메타인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내가 상대방에게서 어느 만큼의 거리에 서 있었던 건가 하는 걸 깨달아야 해서 그래요.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 특징이 경험이나 현상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관계에서 거리 조절 문제로 뭔가 삐끗했다? 그러면 그걸 상처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데이터 하나 쌓았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워야 하죠. 이제 다음부터 같은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리 조절 잘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면 되죠. 사연자님이 친구가 나 화성으로 이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앞으로는 사연자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없어 보이게 이사갈 집 주소까지 줄줄 다 말했을까?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다 배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응용이 가능해지죠.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누가 물어보면 금융회사에서 일해요. 이 정도로 말해야지 굳이 땡땡은행 마포지점 대출계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뭘 더 배웠다고 생각하고 쌓아 나가면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이든 평생 계속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도 실수로 선 넘고서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럴 때 있어요. 평소에 관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론적인 것도 쌓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은 사이다 하고 한 말인데 상대방 반응에 굳어지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유형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내가 축적한 일반론에 들어맞지 않는 상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데이터로서 집어넣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 아직 20대신데 한창 데이터 쌓아나갈 나이죠.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적용해서 결과가 맞아떨어지면 관계에 대해서 자기 효용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성격에 맞게 거리 조절하면서 실수하면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사람들은 누군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실수한 거를 모르는 사람일 때 그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한 실수는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면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거리 조절 때문에 뭔가가 삐끗할 때는 그걸 상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만 사연자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일단 말의 양을 좀 줄여보세요. 말의 길이를 조절하면 내용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질문의 길이에 맞춰서 나도 그 정도 길이로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을 3번 한 사람인데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이에 맞게 지금은 싱글이에요.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말조차 하기 싫다. 그러면 싱글이에요. 그러면 되죠. 만약에 3번 이혼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해도 거기서 진전이 안 되고 거기서 대답이 짧게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하셨어요? 이 한마디 질문에 지금까지 나쁜 사람들한테 걸려서 힘들게 살아온 히스토리를 막 구구절절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이 좀 더 길어져요. 내가 요즘 이성 문제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얘기가 듣고 싶어지더라. 결혼 선배들 경험담을 되도록 많이 듣고 싶은데 당신은 결혼을 하셨냐? 뭔가 이런 식으로 물으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도 어색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정보 공개를 할 의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혼 3번 한 거 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무슨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나는 당당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당당하고 안 당당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 공개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통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당당한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일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진심 아니면 진실에 대한 개념의 범위가 다르시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려야 그게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 꼭 진실을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무 깊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나도 이 정도 정보를 말해야 하나? 그러기 싫은데 이러면서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그 긴 내용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그 말을 뭐 웃기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유머는 정말 힘이 센 거라서 거부감 같은 게 희석되죠. 전 그건 그냥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대방 호흡에 맞춰서 내 정보 공개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이걸 연습하시는 걸 권하고 싶은 게 이렇게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나가는 게 관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더 질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SNS 친구는 길에서 흘린 물건 주워주는 친절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사연자님은 한 분야에서 관심이 있으셔서 꾸준히 게시물 올리시다 보니까 저절로 팔로워가 많아진 경우거든요. 저는 사연자님이 특정될까봐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 삭제하고 사연 읽어드렸는데요.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은데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정을 키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SNS의 성격을 잘은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SNS는 그 자체가 편집된 인생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SNS 안에서는 자아에서 어떤 캐릭터를 추출해서 그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SNS의 순기능이죠.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말이 왜 있는 건지 살다 보면 점점 몸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SNS보다 훨씬 친밀감 있는 계기로 만나도 함부로 거리를 좁히지 않아요. 근데 SNS로 만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믿고 속내를 보여주고 하겠어요. 온라인상에서 친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그건 자기 온라인상 캐릭터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가깝게 지낸다. 그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예외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는 하죠.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너무 성격이 잘 맞더라. 그래서 인생 친구가 돼서 친하게 지낸다. 이게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닌데 이런 과정으로 진짜 친구가 돼서 인생의 다른 부분까지 친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보긴 했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긴 한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겁도 없이 말도 하고 얼굴도 보이고 그런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은 관종이 아닌가, 성격도 외향적인 사람, 인싸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인플루언서들 만나보면 내향적인 성격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게요. 직업으로 삼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꾸준히 해야 하거든요. 콘텐츠를 부지런히 꾸준히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연자님은 관심사가 먼저고 SNS로 소통하는 건 거기 따라온 일이라서 그런 성향이 아니신 건데요. 대부분 온라인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 대인관계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텍스트로 표현되는 캐릭터가 실제 인물하고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온라인에 써놓은 글로 봐서는 굉장히 둔하고 생각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멀쩡한 사람인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글로만 봤을 때는 사람이 반짝반짝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대하고 다른 경우도 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만난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죠. DM 주고받던 SNS 친구가 너무 마음을 털어놓은 다음부터 답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연 읽으신 많은 분들이 이해할 부분인 게 그분도 피드 보고 고민이 많아 보이니까 걱정돼서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분야에 있고 하니까 도움이 되고 싶고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연자님이 장문으로 털어놓은 고민이 자기 예상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경우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포기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답을 하면 이 대화는 안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대화 멈춘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그 SNS 친구라는 분이 예의를 갖췄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DM은 거의 안 쓰니까 거기선 대화하다 말아도 괜찮은 건가? 이런 문화나 예절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핑퐁으로 말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는 있어도 한 번 대답하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건 그쪽이 무례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이벤트로 자신이 이렇게 매력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의심할 여지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SNS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친절이나 호의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고민을 나누고 내 인생을 나누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시작부터 모순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의 호의가 진심이었나? 다 가식적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생각이에요. 누가 길에서 내가 흘린 지갑을 주워줬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위한 호의를 보인 거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일을 해줬고 그 호의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느슨한 고리로 연결된 사람들과 따뜻하게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고리가 다 촘촘한 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느슨하면 느슨한 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SNS도 괜찮거든요. 특히 자주 연락하기에는 어중간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에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관계에서 거리 조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일이니까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